섹션 08번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논리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 이 논리적인 개념이 파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논리 함수라는 걸 배우는 건데요. 논리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함수는 뭐였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거죠. 뭐 남자들의 뭐 인원수를 세봐라, 뭐 여자들의 뭐 평균을 계산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합계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뭐 반올림을 해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별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판별을 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처리를 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그렇죠. (2시) 반에 수업을 하는 건데 2시 15분에 할 수도 있고, 2시 10분에 할 수도 있고, 2시 20분에 할 수도 있고, 또 4시 45분에 끝나는데 46분에 끝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예.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는 그냥 일찍 자자, 이럴 수 있고, 아니야, 자고는 싶은데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잠 못 자는 거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물어봐요.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는 if 함수라 그래. if 함수. if 만약에 하는 거죠. 9시에 출근인데 9시까지 출근해야 돼. 그래서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딱 떠봤더니 8시야. 그럼 평상시 같으면 7시에 눈을 떠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챙겨 입고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 눈을 떴더니 8시야. 세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얼굴에 물만 묻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건 생략하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안 되니까는 총알택시 타고 씩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으면 오는 버스 타고 가면 되지만, 버스 노선이 2개만 되더라도 어때요? 9버스나 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는 다른 데로 가니까 내가 가는 노선 버스가 맞느냐, 맞으면 타고 아니면 못 타고, 또 내려야 되는데 내가 내려야 될 정류장이 돼야 내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많아요, 일들이. 예, 그걸 우리는 논리적 함수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판별을 해라 라는 말로 보통 말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문제를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이상이 되면은 오래됐음이라고 출력해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새거라고 표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을 물어봅니다. 조건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조건이 참일 경우, 조건이 거짓일 경우, 두 가지예요.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하래.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if 평균값이 80점 이상이면 그러면 합격을 하고, 아니면 불합격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이상이면 오래된 것 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새 것 이라고 출력해라 이거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는 if 주행거리가 크거나 같다 10만이면 오래된 것 아니면 새 것, 이렇게 출력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주행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C의 세 번째잖아. 여기다 C의 3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남탕을 가시오. 아니면 다시 당신이 여성이라면 안 물어봐도 되죠?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나 남자냐 물어봤어. 그래서 끄떡끄떡거려. 그러면 넌 남탕 가 이런 거고. 근데 끄떡거리지 가만히 있네. 그러면 당신 여자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여자니까. 예.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남자냐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여자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당신 20세 이상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끄떡끄떡거려. 그럼 20세 이상이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20세 이상이 아니죠. 그 20살 안 된 거잖아. 20세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90점 80점 이상이면 합격. 80점 이상이니 그때 끄떡끄떡거려. 그럼 합격. 근데 조건이 뭐냐면 합격, 보류, 불합격 세 가지가 있네. 시험을 봤는데 평균 80점 이상이면 이름 뭐가 된다? 합격이고, 그 다음에 70점 미만이면 이름 불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래.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뭐예요? 80보다는 작지만 7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평균이 80 이상이면 뭐라고요? 이러면 합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뭐가 된다고? 보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 불합격이죠. 잘 보세요. 80점 이상이면 합격,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래요. 70점 미만 불합격이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야? 보류라고 했으니까 70점 미만이라는 건 뭐예요? 70점 이상이 아니면 70점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보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70점보다 낮으면 불합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지. 이때는 또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if를 두 번 써요. 아까는 합격, 불합격을 물어봤잖아요. 이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if를 한 번만 묻지만은 지금 문제는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물어볼 때는 는 if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뭐다? 합격이 되고, 아니면 뭐야? 또 물어봐야지. 80점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끄떡끄떡 거리면 합격인데 아니래. 설레설레 흔들어. 그러면 80점보다는 안 된 애들이잖아. 그럼 다시 물어봐야지. 70점은 넘었는지. 70점 이상이면 보류가 되고 아니면 불합격이니까 또 물어봐야 돼. if. 그래서 평균이
70점 이상이니 물어봐. 물어봤더니 끄떡끄떡거리네. 그럼 보류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뭐야? 70점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면 70점보다는 아래죠. 그럼 불합격이죠. 뭐. 이렇게 이 부분이 두 번 나올 때는 뭐다? 합격, 보류, 불합격이라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 수음이한 거 아시죠? 수음이한 거. 90점 이상이면 수어, 80점 이상이면 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음이한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몇 번 들어가요? 응? 4번이죠. 4번. 당연히 4번. 합격, 불합격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때 이 부분 하나예요. 너 합격의 조건이니 물으면 돼. 그러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니까는. 근데 합격, 보류, 불합격 셋 중에 하나잖아. 이럴 때는 if가 2번 들어가요. 근데 수음이한가는 경우가 5가지잖아요. if가 4번 들어가야 돼요. 4번. 근데 우리 시험에는 if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만, 정상, 말랐음 이런 거 셋 중에 하나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와봤자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1이냐? 그럼 이거 2냐? 아니 이거 3이냐? 4냐? 5냐? 6이냐? 7이냐? 8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 이거지. 2번 밖에 안 물어. 2번 물어봤는데 아니면 마지막 거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만 이상이면 오래된 것 아니면 새 것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건이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물을 수도 있죠. 조건을 2가지 이상을 묻는 거야. 너 축구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 남자이면서 축구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야구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자이면서 야구 좋아하니? 이렇게 2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니? 정비상태가 보증이니? 라고 2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잖아요. 동시에 2가지를 물어봐서 2가지 만족하면 최상급이라고 대답하는 거고,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또 물어봐야 하는 거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니? 그렇다 그러면 끄떡끄떡거리면 상급이고, 근데 그것도 아니면 뭐야? 더 이상 안 물어요. 3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빈칸 뭐 이런 거. 자, 한번 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주행거리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지금 C3에 지금 주행거리가 들어있어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지금 뒤에 3번째 셀에 들어있어요. 정비가 보증이라고 돼 있네. 보증이라고 돼 있네. 이거를 만족하면 뭐래요? 이러면 최상급이래. 최상급. 그런데 6만 미만도 아니고 보증도 아닐 수도 있고 6만 미만인데 보증이 아닐 수도 있고 6만 미만은 아닌데 보증일 수도 있고, 하여튼 둘 다 6만 미만이고 보증이면 최상급인데 그 2가지 조건 중에 어떤 걸 만족치 않으면, 하나만 만족치 않으면, 다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지 뭐. 주행거리가 마찬가지 C3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뭐래요? 상급이래. 근데 그 외에는 그렇지도 않은 뭐다? 빈칸 처리해야 돼요. 빈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런 문제를 엑셀화 시켜야 되겠죠. 이 질문, 우리말로 되는 질문은 아시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6만 미만이고 아니, 넘어가야죠. 일단은 6만 미만이고 아니, 근데 10만 미만이니 오케이,
보증인이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상급. 6만 미만이고 보증이잖아. 너 10만 미만이니? 아니. 6만 미만이니? 그것도 아니. 자, 10만 미만이니? 6만 미만이니? 오케이 그랬어. 보증인이? 아니. 그럼 다시 물어보죠. 10만 미만이니? 10만 미만은 돼. 보증인이? 아니. 그럼 얘는 뭐야? 빈칸. 6만 미만이니? 아니. 10만 미만이니? 올칸이. 10만 미만이니까 올칸이 했어. 보증인이? 오케이. 그럼 얘는 상급. 그러니까 요거는 상급이죠. 상급인데 요거는 6만 미만이니? 오케이. 보증 상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최상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풀어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함수는 제가 첫날부터 그 전서부터 말씀드리기를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10만 미만이고 보증 오케이 상급이고 여기 상급이고 요거 상이고 요거 상이고 이거 최상이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처리할 목록이 10개도 아니고 100만 개가 있어. 이렇게 처리할 게 100만 개가 있으면 사람 눈으로 100만 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함수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엑셀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는 if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고 이러면 최상급이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둘 다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AND라고 쓰는 거예요. AND 함수라고 쓰라고 돼 있거든. AND는 뭐냐면 AND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만족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그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AND라고 써요. 6만 미만이거나 또는 혹은 이라고 쓰면 OR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든 세 가지 조건이든 100가지 조건이든 간에 AND 안에 들어있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최상급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뭐. 또 물어봐야 돼. AND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정비상태가 보증이면 이때는 뭐라고? 상급이고 근데 그것도 아니면 뭐야? 빈칸이고 그래서 이제 엑셀식으로 만들었고 이걸 이제 함수로 표현해야죠. 함수로 표현해야지. if and 주행거리가 C3죠. C3가 6만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정비가 D3니까 D3가 보증이고 그럼 뭐다? 최상급이 되고 다시 if and C3가 10만보다 작고 그래서 D3가 보증이고 그럼 뭐 상급이고 그것도 아니면 뭐고 빈칸은 따옴표로 닫고 여기 빈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칸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빈칸은 뭐냐면은 따옴표 열고 닫고를 우리는 빈칸이라고 부른다. 빈칸이라는 개념은 지금 많이 해봤었으니까 예. 자 지금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하단에. 답만 제가 알려드리면 답의 의미를 여러분이 외우시려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i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때 조건이 경우의 수가 합격, 불합격 그러면 if가 한 번만 나오고, 합격, 불합격, 보류 이렇게 나오면은 합격, 보류, 불합격이라는 세 가지 점수를 가지고 경우를 가지고 if문을 두 번 내고, 그 다음에 수음이한 것처럼 5개의 경우에 출력하는 거라면 if는 4번이 나와야 되고, 우리 시험은 if문이 2번 연속밖에 나오는 거 외에는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시 만족이냐 따로 만족이냐 하는 건데,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면 AND 조건이라고 부르고, AND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만이 전체가 O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R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OR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걸어주면은 괄호 안에 있는 조건 어떤 거 경우에 어떤 거라도 하나만 만족하면은 전체가 OK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함수를 표현한 거를 이제 답을 쓰면은 C3가 and 6만 T3가 왜 에러가 났을까? if and C3 스펠이 틀렸네. 여기 그 괄호가, 제가 괄호를 여기다 묶어야 되는데 괄호를 못 묶어서 죄송합니다. 괄호를 묶어야 되는데 and 괄호가 묶여야 되고, 여기 and 괄호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묶여야 되는데 괄호를 안 넣었네요. 그래서 틀렸다고 나왔어요. 요것도 괄호가 묶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괄호가 묶였는데 여기는 괄호를 제가 풀었네요.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답이 나왔어요. 1번 문제는 10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내용과 정비상태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를 물어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보증상태라면은 최상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상급이 아니면 이제 상급이냐 빈칸이냐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미만이고 보증이 상태자, 그렇게 되면은 상급 처리하면 되고, 그렇지도 않으면 빈칸이니까 따옴표 열고 닫고, 따옴표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따옴표에다가 빈칸을 넣어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되고 따옴표 열고 닫고로 그냥 마무리 져야 됩니다. 이게 답인데, 그거를 이제 밑에 수식의 이해라고 해서 if 함수는 논리 수식을 먼저 함수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말로 계력적인 수식을 세워보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로 대략 세워보는 걸 우리는 이제 엑셀식으로 가는 거고, 엑셀화 하는 거지. 엑셀화. 엑셀화 하는 거고, 그 엑셀화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함수명을 만들어 가지고 셀 주소를 써서 직접 이제 기록을 하면 엑셀이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거기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문제, 아까 제가 괄호 때문에 틀렸는데, 괄호를 함수를 쓰면 괄호를 열고요, 함수를 쓰면 괄호를 열고요. 그래서 그 함수 안에 있는 괄호가 내용이 끝나면 괄호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아까 이렇게 안 닫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닫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AND에 대한, 요 IF에 대한 괄호 열고 AND에 대한 괄호를 열었는데, 괄호를 어디서 열어요?
아직 닫은 게 없죠? 엔드 괄호가 닫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괄호가 또 열렸죠? 하나, 두 번 열렸잖아요. 여기도 두 번 열리고 두 번 열렸으니까는 네 개가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두 번 닫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을 더 닫아야 되잖아. 네 개를 열었는데 두 개밖에 안 닫았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라고 하는 것은 컴마 해주면 이게 엔드예요. 엔드 안에는 뭐 쓰고 컴마 뭐 쓰고 컴마예요. 그럼 엔드가 이제 닫혀야 되는데 어디서 닫혀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못 닫아요. 여기서 열었어요. 또 열었어요. 그러면 이 엔드의 괄호는 뭡니까? 요거 괄호죠. 요 괄호가 요거예요. 요거. 그럼 if 앞에 있는 if 다음에 있는 괄호는 이 괄호가 되는 거죠. 마지막 거. 그럼 이 괄호는 짝이른 기러기가 되는 거죠. 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하나, 두 개니까 여기서 괄호를 닫아야 되고, 또 여기서 엔드 다음에 여기도 괄호를 닫으면 열고 열었어요. 열은 거 닫았네요. 또 열었어요. 열은 거 닫았어요. 그렇죠? 요 닫는 건 어디 거죠? 요 if고. 요거 닫는 거는 뭐죠? 요거 if고. 그림으로 써보면 그림판이 어디 갔대? 아, 여기 있구나. 자, 지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보시면은 괄호가 여기에 괄호가 여기에서 닫히는 거고, 요 괄호가 요 괄호에 닫히는 거고, 요 if가 여기 if에서 괄호가 닫히는 거고, 여기 괄호는 이쪽에 괄호에 닫혀지는 거죠. 괄호가 닫혀야 돼요.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고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거 두 개는 매일 마지막 거 두 개는 안 닫아도 닫아줘요. 그 정도는. 중간에 있는 걸 안 닫아주면, 이걸 안 닫아주게 되면은 못 닫아요. 엑셀이 알아서 적당히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데, 중간에 낀 거는 적당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은 해요. 예.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관리 코드가 여기서 뭐죠? i의 3인가요? i의 3? 네.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뭐래요? 센터 하래요. 2이면 뭐래요? 포드래, 포드. 3이면 뭐래요? 가드래, 가드. 농구인가봐요. 예, 농구선수 명단이라고 써있네. 맞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는 if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가 2냐 물어봐야죠. 맞으면 뭐래요? 센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래요? 또 물어봐야죠. if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가 2냐 물어봐야죠. 2면 뭐래요? 포드죠. 이것도 아니면 뭐예요? 또 물어볼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가드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질문이 1이면 센터, 2이면 포드, 3이면 가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이냐 물어봐서 맞으면 센터, 아니면 2냐 물어봐서 맞으면 포드, 아니면 그냥 가드로 처리하면 돼요. 3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경우의 수가 3가지면 if는 2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냥 가드로 끝나버리면 돼요. 이걸 이제 if 함수 써서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라는 건 뭐예요? MID 함수 써서 MID i의 세 번째 셀에 있는 네 번째 한개가 이게 1이면 1인 거죠. 그러면 센터가 되는 거죠. 센터가 아니면 다시 물어봐야죠. 미들 i의 세 번째, 네 번째 한개가 이게 2이면 그럼 뭐다? 포드도 아니면 뭐? 가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제에서는 if하고 뭐 MID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MID 함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숫자라는 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들 함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우가 1, 2, 3밖에 없으니까 1 물어보고 아니면 2 물어보고 그것도 아니면 좀 나머지 3 가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쓰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논리 함수가 한번 갸우뚱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합계를 구하시오, 뭐 VLOOKUP, HLOOKUP, 뭐 랭크, 그것도 무조건 계산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f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해요, 더더욱. 세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개인별 계획서 B 14번째가 있고요. 작품성이 있네요. 작품성 C 14번째가 있고요. 그게 평점이 있어요. 평점 D 14번째가 있는데 중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탈락. 그 외에는 통과하래요. 와, 이번 문제는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70점 밑. 이 사람 통과. 70점 통과. 70점 통과. 이 사람은 70점 안 되네. 한 항목이라도 70이 떨어지면 얘는 다 떨어져. 다. 이 사람 탈락. 이 사람 탈락. 이 사람 70점 이상 오케이. 근데 70점 미만이 하나 걸렸네. 마지막 사람은 평균은 70이 넘을지 몰라도 작품성이 70점이 하나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떨어지면 이 사람 탈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는 건데, 는 if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걸 우리는 OR 함수를 써요. OR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오화는 엔드는 뭐예요? 이거 다 만족해야만이 오케이가 되는 거고, 오화는 이것저것 중에서 한 개라도 걸리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획서 70점 미만이라는 거하고, 작품성이 70점 미만이라는 거하고, 평점이 70점 미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오화에 걸리면 그럼 이 사람은 탈락. 그렇지 않으면 다 70점 미만이 아니면, 그러니까 세 가지 다 70점 이상이면 이 사람은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if 오와 B 14번째가 70점보다 작다. 그다음에 C 14번째가 70점보다 작다. D 14번째가 70점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면은 이 사람은 탈락. 아니면 통과. 이게 답이다 이거죠. 뭐 풀어보면은, 예, 아까 맞네요. 탈락,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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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탈락, 통과, 탈락. 이렇게. 책에서 요구하는 함수를 그대로 이제 써서 우리말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엑셀화 시키고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매번 거쳐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번째 거는 뭔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거는요, 기록을 매기래요. 기록이 있어. 기록. I 14번째부터 I의 21번째까지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 이렇게 출력하네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냐면요, if 함수 써야 되고, 랭크 함수 써야 되고, 앰퍼센드 연산자 쓰래요. 그러니까 if는 뭐야? 물어보면 되지. 랭크는 순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앰퍼센드는 어디다 써? 몇 등 써주면 될 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예, 엑셀화를 한번 해봐야죠. 는 if 순위를 구해서 순위를 계산해서 순위를 물어보는데, 혹시 3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봐.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왔니 물어봐.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4, 5, 6, 7, 8, 9, 11 8명이 시험 봤잖아. 8놈이 대회 나갔으니까 경우의 수는 8가지죠. 경우의 4가지가 아니에요. 1등, 2등, 3등, 공란 4가지가 아니라 8팀이 나간 거잖아요. 카트 대회를 했는데 박다호까지, 김다호까지 등번호 8번까지 나갔잖아요. 1등서부터 8등까지를 매겨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8놈이 나갔으니까 8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1등은 너 1등이니 물어봐서 그래, 그럼 1등. 아니라면 너 2등이니 물어봐서 2등, 그럼 2등. 3등이니 물어봐서 3등이라고 하면 3등. 근데 아니면 너 4등이니 물어봐서 그렇다면 공란. 5등이냐 물어봐서 6등이냐고 물어봐서 7등, 8등 물어봐서 공란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if가 7번 나올 거 아닙니까? 7번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 3등까지 들어왔니? 라고 물어봐.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4등 같으면 어떻게 돼? 너 3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그럼 아니 그러겠지. 2등 같으면
3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그럼 그렇다 끄떡끄떡 하겠죠. 그러면 자기 순위 뒤에다가 등자 매겨주면 되고 1등, 2등, 3등 매겨주면 되고 3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봤는데 아니라면 뭐예요? 4등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공란이지 뭐.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 순위 어떻게 매겨요? 여기다가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기록서부터 F4번 키 누르고 컴마 작은 숫자가 1등이죠? 자동차 대회 했으니까 카트 큰 숫자가 1등이 아니라 작은 숫자가 1등이니까 오름차순 써야 되잖아.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실기시험에는 컴마 찍어보면 나오니까.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순위 구하는 함수잖아요. 요거. 이게 랭크 함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뭐야. 여기다가 요 랭크가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4등보다 작으니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3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봐도 되고 공란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때 뭐라고 써요?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란이라는 말은 따옴표 열고 닫고니까 3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봐도 되고 4등보다 작으니 해도 되잖아. 3.5등 이런 말은 없으니까.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3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봤네. 근데 4등보다 작으냐 4보다 작은 등 순위 물어봐도 되지. 1, 2, 3등이냐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든 상관은 없어요.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앰퍼샌드를 사용하라 그러면 앰퍼샌드가 왜 나와야 되느냐. 몇 등이라는 거를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그걸 출력해 주면 되고. 이 문제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비만 문제가 나오네. 제일 싫어하는 비만 문제가 나왔어. 나왔네. 이렇게 1, 2, 3등 나왔네. 자, 다음 문제는 뭐예요? 신장 C의 24번째 거하고 체중 D 24번째 걸 이용해서 찬중을 이용해서 판정을 하래. 그래서 체중 빼기 가로 열고 신장에다가 110을 뺀 거를 이렇게 준 값이 6 이상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비만. 그 다음에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상. 그렇지 않으면 뭐하래? 정상도 아니면 뭐다? 허약. 이렇게 세 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만이냐 정상이냐 허약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그럼 if가 2번 나오겠지. 예. 자는 if 이걸 물어요. 요거를 계산해서 이걸 계산할 거야.
계산해서 6 이상이면은 비만이라고 할 거고, 다시 if 또 물어. 이때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5 이상이면, 마이너스 5 이상이면 뭐가 된다? 그때는 정상이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뭐야? 허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체중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C 24번째 쓰면 되고, 얘는 D 24번째 쓰면 되고, 얘는 C 24번째, 얘는 D 24번째. 자, 6 이상이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비만인데, 그렇지 않으면 6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는데 아니면 6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미만이죠. 당연히 6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의미는 뭐예요? 6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니까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6 미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근데 6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니까는 당연히 6 미만이죠. 처음부터 물어본 게 아니라 일단 6 이상이냐를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6 이상이니까를 물어봤는데 맞으면 비만이지만 6 이상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6보다는 작다라는 판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를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물어본 거는 6 미만이라는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허약이 되는 거겠지 뭐. 우리 책에도 (104페이지) 보면은 6 이상이면 비만,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6 미만이고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굳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는 범위 내에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된다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참고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죠. 뭐. 178에 60kg가 비만이래요? 뭐 잘못했나 본데 제가요? 잠깐만요. 뭐를 잘못 썼는데? 문제를 다시 좀 볼게요. 체중 빼기 괄호 열고 신장 빼기 110 괄호 닫고 C24 D24 빼기 신장에서 이거 숫자를 바꿨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C 뭐 여기 이상하게 됐구나. 이게 신장인 체중 빼기 신장 예. 그러니까 요것이 D고 요것이 C죠. 이게 D고 얘가 C죠. 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C하고 D를 잠깐 바꿨었네. 그렇죠? 그렇지. 이 사람이 비만이면 안 되지. 예. 다 비만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던 겁니다. 이 키에는 이게 비만이래요.
안 믿습니다, 이런 거. 예. 근데 저는 비만은 맞아요. 예. 고도 비만이라 그래요. 고자가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답은 해결해 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는 다 풀어봤는데요. 그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출 따라잡기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풀어서 와보세요. 답을 보셔도 좋고요. 답부터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합니다. 모르면 눈으로 답을 보세요. 답을 눈으로 보시면서 if and 뭐 어쩌고 저쩌고 치료 요망이래. 그래서 네 가지 뭐 몇 가지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눈으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여기 답을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했더니 답이 나오더라.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댁에서 좀 풀어서 가져오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분석 작업이 들어가는데 분석 작업 금방 해요. 이 중에요 데이터 통합 같은 경우는요 10초면 해요. 10초 되게 쉽습니다. 데이터표 같은 경우도 한 1분이면 해요. 1분. 어떤 거는 뭐 5분, 어떤 거는 1분, 뭐 금방 하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좋고 함수를 많이 하세요. 함수.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예습보다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석 작업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래 우리 수업 계획이 다음 주까지 이 실기책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요약집을 끝내는 거고요. 지금 6주차거든요. 6주차. 다음 주 7주차까지 끝내서 본래 수업이 그렇게 끝나는 거고 그럼 8주차부터 3주간, 3주간은 교재 넘기는 책 있잖아요. 문제. 그거를 풀어볼 겁니다. 관연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 많이 풀어보셔야 요령이 생겨요. 그러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복습하시는데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할 거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